미디어유스 주영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실시만 된다면 한국 검찰 제도를 크게 개혁하게 될 제도가 등장한다. 당연하게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큰 화제가 되었다. 한국의 검찰청 홈페이지의 소개에서는 검찰은 범죄 수사를 총괄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검찰청의 이러한 소개 문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전 정부가 감행한 검찰 수사권 박탈은 이에 정반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를 가까운 나라인 중국의 검찰 제도와 비교해보면 논의에 다가갈 수 있다. 중국은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역할은 기소심사에 있으며 이 상황 하에서 검찰이 사건에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구속적 부심사 시점에 불과하다. 또한 그 심사의 형식은 서류 심사이기에 수사에 대한 속도가 지체되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수사 협력이 어려워지고 이는 수사의 완전성 여부는 전적으로 공안의 능력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검찰이 사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며 검찰이 근본적인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 개혁은 중국 입장에서는 잘못된 판단이 아니다. 중국의 질서 유지에 있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 단체가 바로 공안이고 공안의 권력 강화는 중국의 질서 유지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고 해서 질서 측면에 악영향이 갈 가능성은 적다. 다시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 한국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안은 위의 중국 검찰권 약화와 매우 유사하다. 한국 검찰 제도를 크게 개혁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의 개혁 사례를 볼 때에는 찜찜한 점이 많아 보인다. 범죄자의 잘잘못을 따져 기소 제기를 결정하는 검사의 역할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 공안이 맡고 있는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선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국민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고 필자는 검찰 수사권이 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이 개혁이 실제로 단행된다면 권력이 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국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나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검찰은 중국의 공안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질서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라는 결론에 입각하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나라마다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단체가 어디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개혁이라는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검찰을 비롯한 형사법 제도의 개혁 방안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 국민들이 분개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압사 사고처럼 국민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해진 부분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절차법적 측면보다는 국민의 생활과 정서에 큰 영향을 주는 가령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 같은 실질적인 법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